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수사 문개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져온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를 네. 진행할 뿐입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탐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고검장님 여쭤볼게요. 그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한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이게 정치 탄압인가요? 정치권에서 하던 얘기를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자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서욱정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중앙검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청구하신 것이죠? 저희는 청구했습니다. 청구했고. 예,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이 뭡니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영장 청구한 것이죠. 청구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만, 근데 그것은 아닌 것이죠. 저희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안보실장도 수사 대상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관여된 국가기관의 책임 유무, 그다음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인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더 이상은 확정이 말씀드릴 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이 여기에 관여한 이분들 말고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례한 짓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말 들어보시고요. 뭐냐면은 지금 이 수사의 대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 20일 오후 6시 36분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됐는데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일 새벽 1시 관계부처 장관 회의 마치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해야 될 것은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책임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의 성역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아까 김의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런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드리지 네.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PPT를 또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전에 간략히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제출했는데 20권, 수사 기록이 한 20권 한 10,000쪽 정도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기소 사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제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소장에 보면 2016년과 2017년 시장실에서 김문기로부터
최소 6차례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사실 확인하고 공소장에 이렇게 기재한 것이죠? 아마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제출된 그 공소장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다 네.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검사장님, 충분한 조사를 하고 이렇게 기재했냐 이걸 물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 검찰은 기소한 기본적으로 것이다, 지금. 기소한 예. 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의 책무를 부담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물론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또 정치 보복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PPT 보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이제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30일에 지금 그 부산건설의 50억 그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준 사람과 지금 받은 사람 뇌물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이제 여기에도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좀 공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수원지검장님. 뭐 그런 공모하여라는 부분이 기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성남지청장이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 네. 지휘하는 성남시청에서 예. 인사합니다. 예. 성남지청장 여기 계시죠?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사건 지금 계속 좀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제 두 분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소 당시에 이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네.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계속 열심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필요한 수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정리하시죠.